슬라이드 2, 챕터 6 분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 시작할 때 준동사라는 거 얘기했죠?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명사,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분사를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분사는 이름이 분사래. 왜 분사라고 했어? 이 분자가 나눌 뿐, 나누다의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사라고 하고요. 이 아이들의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걸 배워볼 거고, 두 번째 분사는, 자,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형용사 역할이에요. 분사는 무조건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형용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 형용사의 성질이 뭐야? 명사 수식이나 보역할. 이 두 가지 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먼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듭니다. 네. 선생님 동명사랑 똑같은가요? 네, 똑같아요. 동명사랑 형태가 똑같습니다. 단 네. 중요한 건 얘는 형용사 역할이라고 했지.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애들이 아니야. 네. 똑같은 애들이 아닙니다.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 현재 네. 분사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져요. 능동과 진행의 의미. 자, 네. 무슨 소리냐? 예문을 보면 barking dog, barking dog. 자, 이 dog이 bark가 짖다야. 이렇게 짖는 네. 걸 말하는 거고, 짖 얘가 이걸 한다라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고요. ing를 붙였을 때. 네. 자, 그리고 또 The news is shocking to everyone. 뉴스가 충격을 주고 있는 거야. 얘가 네. 얘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능동의 의미가 있어. 여기 진행의 의미는 예문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진행으로 쓰이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he is playing the game. 자, 여기에 ing가 있죠? 얘는 네. 뭐야? 얘가 이걸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현재 네. 분사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 분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 분사는 보통은 동사 원형에 ed의 형태를 붙이는데 우리 불규칙 동사라고 한번 배웠을 거야. 네. 그거 배운 적 있어? 불규칙 동사? 변화 세 가지? 3단 변화? 현재, 과거, 과거 분사로 변하는 거? 학교에서 했어요. 이거 한번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한번 해야겠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과거 분사가 나오면 얘는 네.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 분사를 우리가 p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past participle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pp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pp라고 얘기할 거야. 우리 시제할 때도 사실 했었지. 현재 네.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거 할 때 have pp, had pp 이런 거 했었죠. 네. pp를 똑같은 과거 분사를 쓰는 거고요. 얘는 수동이나 완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이냐? broken window. 창문이 지가 깨뜨리는 게 아니지. 창문이 뭔가를 지가 깨뜨리는 게 아니라 깨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네.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고. 자, 또는 she looked a surprise. 그녀가 놀라움을 느낀 거죠. 놀라움을 느꼈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느낀 거지. 당한 거지. 네. 이런 걸 우리가 수동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저 뜻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브로큰 윈도우. 어, 잠시만요. 다시 한번 난 뭐라고요?
broken window 저거 해석 어떻게 한 거예요? 깨진 창문 이렇게 가야 되겠지? 깨진 창문. 네. 근데 창문이 지가 뭔가를 깨뜨렸다의 느낌이 아니라 깨짐을 당한 느낌이라고요. 그런 의미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분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렇지. 좋습니다. 형용사는 우리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 수식하는 거. 명사를 네. 꾸며주는 거, 직접적으로. 명사 앞에서 혹은 뒤에서. 또는 보호 역할. 보충 설명해주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어를 네. 설명해주거나 혹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데 여기서는 목적어 설명하는 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명사 수식부터 보면 우리 형용사 할 때 배웠죠.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치? 네. 근데 이 형용사가 뒤에 딸린 식구들이 생기면 길어지기 때문에 명사 뒤로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기억나시죠, 이거? 네. 분사도 똑같아. 분사도 형용사라고 했잖아.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smiling child라고 하면 분사가 혼자서 쓰여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child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네. 만약에 얘가 made in Italy, made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in Italy라는 딸린 식구들이 생겨 있죠?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이라는. 그러면 얘는 네.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뭐야 그러면 she walked home humming a song. humm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노래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음만 이렇게 흥얼거리는 거. 그걸 humming이라고 하죠. humming a song. 네.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에 갔다. 라는 건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녀가. 그녀가. 그녀를 설명하고 있지. 주어를 설명하고 있지. 주격 보호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네. 자, 또는 he had his jacket cleaned yesterday.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예문이긴 한데, 얘 지금 과거 분사 나와 있지? 과거 분사도 당연히 분사죠. 형용사 역할이죠. 근데 무슨 뜻이라고 네. 했어?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라고 했죠. 여기서는 수동의 의미가 클 것 같고요. 그의 재킷이 클린드 되어진 거야. 네. 클린드 되어진 거야. 이해되세요, 이거는? 네. 얘는 목적어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목적격 보호로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 역할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형용사, 형분사의 의미 차이라고 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교재에는 이름 제목이 달아 나와 있을 거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이거를 우리가 감정분사라고 합니다. 감정분사. 네. 감정분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감정을 일으키는 감정 동사라는 게 있어. 여기 밑에 보면 많이 나왔는데 excite, surprise, amaze, shocking 이렇게 등등등. 이 네. 감정 동사에다가 ing나 ed의 분사 형태를 붙이는 걸 감정 분사라고 해요. 그럼 네. 뭐가 되느냐? ing 현재 분사가 붙으면 감정을 주는 거야. 일으키는 거야. 감정을 일으키는 거. 네. 근데 네. ed 과거 분사가 붙으면 감정을 느끼고 받는 거야. 네. 자, 예문 보면은요. The lecture was boring. 자, 지금은 bore이라는 지루하게 하다라는 감정 동사에서 ing 현재 분사가 붙었어. 그럼 얘는 네. 지루함을 주는 거겠지. ing가 붙었으니까. 지루함을 주는 네. 거니까 아, 그 수업이 지루하게 하고 있구나. 그 수업이 지루하구나.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I felt bored. 자, ed가 나왔죠? 그럼 뭐라고 했어? 느끼는 거라고 했지. 당하는 거라고 했지. 그럼 내가 네. 지루함을 당하는 거야. 내가 지루함을 주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야. 내가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거야. 네. 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 한국 사람들이 종종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처음에 할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잖아? 외국 친구들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 아, 심심해. 아, 지루해. 아, 재미없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boring 이라고 얘기해. I'm boring. I'm boring. 이렇게 얘기해. 이거 무슨 뜻이야? 네.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지루함. 나는 지루한 사람이란 뜻이야. 난 지루하게 만들어. 너희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맥락을 보면 아, 얘가 외국인이니까 요걸 좀 헷갈리나 보다. 맥락을 보면 아, 얘 지금 심심하구나. 지겹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 알아듣긴 해. 그렇지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공부하고 해외 나가갖고 I am boring 이러고 있으면 영어 공부 12년 했는데 이걸 모르면 창피하잖아. 네. 그쵸? 외국 애들이 물어봐. 나가면, 너네는 영어 공부 몇 년 했어? 얼마나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 네. 12년을 했는데 나가서 보링 이러고 있으면 창피하잖아. 그치? 그래서, 네. 어, 이런 거 나중에 실수하지 말고, ing가 붙어 있으면 감정을 주는 겁니다.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ed가 나오면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밑에 여러 가지 예문들이 있는데 요 아이들이 주로 자주 사용되는 감정 분사들이에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지?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ing랑 ed가 붙었을 때 어떤 느낌 차이가 있느냐를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가 좀 중요합니다. 요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현재 분사가 ing 형태이기 때문에 동명사와 같은 형태를 써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애들이 아니잖아.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네. 첫 번째는 당연히 현재 분사는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줍니다. 밑에 거부터 먼저 할 네. 거예요.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동명사는 사실 명사잖아. 명사가 네. 명사를 꾸며줄 순 없거든? 근데 네. 가끔 어떤 용도나 목적을 나타낼 때는 동명사를 명사 앞에다 사용을 하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 분사를 명사를 꾸며준 예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running boy. 자, ing 명사 이렇게 나오죠. 동명사가 네. 목적을 나타낼 때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앞에 쓰일 때도 마찬가지로 running track 이렇게 앞에 ing를 써요. 그러면 가끔은 이거 현재 분사야? 이거 동명사야? 이걸 구분을 해야 될 때가 있어. 헷갈릴 때가 있어.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 앞에 있는 요 ing를 뒤로 넘기는 겁니다. 뒤로 넘기는데 대신 그 앞에 뭘 하냐? for를 붙여보는 거야, for.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좀 키울게요, 싸주죠. 위에 거부터 얘기를 하면 얘는 a boy for running이 되겠죠? 네. 밑에는요, a track for running이 되죠. 네. 그러면 얘는 달리기를 위한 남자아이래. 남자아이가 달리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아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네. 되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밑에는요, 달리기 위한 어떤 트랙이래. 이게 뭐야? 네. 경주용 트랙. 이게는 네. 말이 되죠. 네. 자, 말이 안 되면 현재 분사로 보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되면 동명사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용도나 목적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네. 자, 두 번째. 자, 이 현재 분사가
진행형으로 쓸 때가 있어요. 진행형으로. 네. 지금 이거 두 번째 얘는 조금 예문이 조금 별로고 선생님이 예문 새로 써줄게. 어차피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를 네. 들면 his hobby is studying English 뭐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네. 동명사의 예문이라고 해볼게. 이거 동명사의 예문. 자,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사실 둘 다 앞에 보면 비동사 ing. 얘도 비동사 ing야. 네. 근데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라는 거지. 이거랑 이거랑 같다가 돼. 네. 그러니까 이 행위를 설명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주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현재 분사로 보면 되고 이 주어가 이 행위랑 같은 거다라고 하면 동명사로 보시면 돼요. 네. 이건 사실 우리 동명사 할 때 배우긴 했었죠. 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분사 얘기를 했고요. 네. 자, 이번에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분사 구문,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분사 구문을 알려면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용어가 있느냐? 부사절과, 부사절과 주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뭔 차이냐면, 네. 쉽게 얘기하면, 부사절은 메인 절이 있잖아. 메인 절이 있고 메인 주절이 있죠. 그 절에 따라 붙는 걸 말해. 근데 문장에 다른 걸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 문장에 다른 걸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 전치사. 맞아요. 에? 그래. 전치사도 있을 수 있는데 문장을 붙일 거야. 문장에 다른 문장을 붙일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주. 문장에다가 뭘 붙일 거야. 다른 문장을.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해? 음, 뭐에다가 뭘 붙일 거야. 붙이는 거, 우리 붙이는 역할 하는 거 뭐가 있었어? 품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접속사. 그렇지. 접속사가 필요하죠. 네. 그죠?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문장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고요. 원래 있는 문장을 네. 주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 네. 접속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 네. 문장은 뒤에가 생략이 됐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I noticed a mistake. 이렇게 돼 있겠죠? 네. 그러면 얘가 원래 메인 문장인 거니까 얘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고요. 네. 얘에 따라 붙은 이 문장, 접속사를 이용해서 붙인 문장, 새로 붙인 문장, 얘를 부사절이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네. 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부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걸 만들 건데, 분사구문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주절에 있는 주어가 동일한지 봐야 돼. 동일한지 보는 네. 겁니다. 자, 지금 얘네들은 같죠? 자, 네. 그러면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 접속사를 지웁니다.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해요. 부사절에 있는 것만 건드리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가느냐? 접속사 지우고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워.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 붙인다고요. 자, 얘는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뭐가 돼? 잉. 그렇죠. being이 되죠. 맞아요. being이 됩니다. 근데 지금 교재 예문에 being이 있어? 여기 지금 being이 있었어? 없었지. 없어요. 없었지. 자, 왜 없냐면 요 being이라는 애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뒤에 이렇게 얘도 지금 현재 분사가 또 나왔잖아.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나오면 being이라는 애는 생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being reading the email, I noticed the mistake인데 being reading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생략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요거 요 아이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이 뭔지 알았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문장에서 분사 구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왜냐면 네. 이거를 모르면 딱 문장 봤을 때 reading the email, I noticed the mistake. 어? 지금 여기에 쉼표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주어랑 동사가 있어? 없어요. 접속사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해석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된다고요. 네.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하는 게 관건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역순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역순으로 거꾸로 돌아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 어떻게 돌아가? 원래 리, 동사를 리, ing를 지우면 되겠지. ing 지우고 그 다음에 주어는 얘랑 같았으니까 지웠잖아. 그럼 얘를 가져오면 되지. 네. 그러면 어떻게 돼? I read the email, I noticed the mistake가 되겠죠. 자, 그럼 네. 관건은 뭐냐? 접속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접속사는 어떤 게 없어졌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 우리는. 없었다고 네. 치면. 그지? 그럼 얘를 찾는 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문장과 여기 있는 문장을 읽어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being은 일단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네. 자, 얘는 I read the email. I noticed a mistake.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나는 이메일을 읽었다. 나는 실수를 발견했다. 그럼 두 가지 네. 사이에 이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고 하면 어떤 접속사가 있어야지 될까? 어떤 접속사가 있어야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까? 어, 어? 그 접속자 중에 하나 봐. 어. 어떤 접속사가 있어야지 좀 자연스럽게 말이 될까? 모르겠어요. 나는 이메일을 읽었다. 나는 실수를 발견했다. 이거는 영어 문제가 아니라 한글 문제, 국어 문제. 나는 이메일을 읽었다. 나는 실수를 발견했다. 어떤 접속사가 있어야지 말이 자연스러워? 어, 벗? 벗이 들어가면 그러나 나는 이메일을 읽었다. 나는 실수를 발견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 관계가? 음, 이메일을 읽은 게 있고 실수를 발견한 게 있대. 이메일을 읽은 게 있고 실수를 발견한 게 있대. 어떻게 해야 돼? N. 이메일을 읽을 때 미스테이크, 실수를 발견했어.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겠지. 네. 이메일을 읽었을 때, 웬, 실수가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when이라는 접속사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접속사를 찾는 거를 어려워해,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 분사구문의 의미라고 나와 있는 이 파트가 뭐냐면, 접속사로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 라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 번 문장을 읽어보고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면 되겠구나를 처음에는 조금 생각해보면 돼. 그럼 나중엔 자연스럽게 쉽게 됩니다. 네. 자, 얘 한번 해볼까? Walking to school, I met my teacher. 자, 그럼 얘는 뭐야? 나 학교에 걸어갔다.
나 학교에 걸어갔다 혹은 걸어가고 있었다도 되겠죠? ing니까. 네. being이 생략됐다고 보면 나는 선생님을 만났다. 그럼 얘는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면 좀 자연스러울까? when, 내가 학교에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선생님을 만났다. 그죠? 네, 혹은 이것도 되겠지. 나 학교에 걸어가는 동안에 선생님을 만났다. 이것도 되겠지. 네, 어, 이렇게 어, 어, 찾아내시면 됩니다. 접속사를.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지. 이거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밑에 보시면 네, 의미가 모호할 경우 접속사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뭔 소리냐면 분사구문 중에서 주어가 동일할 때 접속사를 지우고 아까 얘기했죠?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운다라고 했지. 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이 접속사의 의미를 이 글 쓴 사람이 이 화자가 이 접속사의 의미를 무조건 다른 건 안 되고 이거의 의미로만 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접속사의 의미를 반드시 살려두고 싶을 때가 있어. 네, 그럴 때는 접속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접속사가 있는 음,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